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5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충격이 좀 컸죠. 코스피 같은 경우 1.9% 가까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2.8%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이 선물 지수 조금씩 땡겨 올려주는 부분은 괜찮았는데, 외국인들 매수도 막판에 조금 들어온 측면이 좀 있고요. 코스닥이나 선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끝선을 조금 살려서 마감했다라는 측면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일단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았죠. 미국 시장의 하락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았었고, 오전에 중국의 이 부동산 업체였던 판타지아가 또 위험하다라는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자 납입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이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보합권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결국 막판에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들로 코스닥 같은 경우 크게 좀 더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일정 정도 이 눌림 이후에 이제 횡보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던, 뭐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밀렸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많이 밀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 머크 치료제 있잖아요. 이거의 영향으로, 어, 백신의 이 상대적인 접종률이 떨어질 수 있다. 백신 안 맞아도 치료제 갖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백신의 이 어떤 시장, 그러니까 백신 기업들의 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요.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크게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브라더스들이 모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인데요.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헬스케어도 오늘 이만큼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제약도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의 하락들이 나왔죠. 삼바 역시도 오늘 급락을 했었고요. 이렇게 바이오 섹터들의 하락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지수가 더 많이 안 좋아지게 됐고, 이에 대한 영향이 반도체 섹터로 연결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들도 오늘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섹터들 두 개, 코스닥을 떠받치고 있는 양대 이 섹터인데, 이 섹터들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이 더 힘을 못 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리오프닝 섹터들은 오늘 조금 괜찮은 모습들을 보였었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항공 쪽도 좋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여행 쪽도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카지노, 면세점 이쪽 섹터들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항공 여행도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이 선방한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 괜찮은 섹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에너지 섹터 관련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리는 오전에 찍었으니까 아래 꼬리를 최대한 좀 많이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방에서 제가 2,970, 80 정도 말씀을 드렸나요? VIP 방에는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980까지 점심시간에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와서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후장에 다시 밀리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 반등 가능성 좀 있어 보이기는 한데요. 그 반등이 나오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걸로 현재는 보여지지는 않는 상태고, 그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일단 약간의 갖고 있는 거에 대해 각 주식을 만약에 100%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비중 정도를 조금 축소를 하는 것도 일단 이후를 생각해서 더 떨어지고 자시고를 떠나서 이후에 지금 제가 보는 시각에서 현재 이 일희일비할 수 있는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일단은 부채한도 협상이 정리가 돼야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부채한도 협상과 함께 이번 주 주말에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이 있죠. 이 지표들도 중요한 고용보고서 관련해서 이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주 정도 라인까지는 위아래 변동성이 좀 커지는, 오늘 이렇게 내렸을 때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모레 또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밑에 하방 경직이라도 좀 갖춰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일희일비할 수 있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 높겠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이라도 현금을 조금은 확보를 좀 해놔서 요 구간이 좀 지나고 나서 경제 지표까지 요 구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시장 안정이 나오게 되면 요게 만약에 우호적으로 소화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지금 이 일부 이 현금화를 했던 부분을 투입하는 방법,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한 2주 정도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의 구간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마 올해 들어 가장 남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은 올해까지 가장 조금 이 힘든 구간, 가장 힘든 구간이 아닐까 지금이. 그래서 이번 주에서 최대 다음 주 정도까지,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채한도 협상 다음 주 중순 정도 돼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 요때까지만 잘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 대응을 한다면 아마 그 이후에는 아마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다리신 이 잘 견디신 것에 대한 보상을 조금 받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워낙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더, 예상과 뭐 다른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 그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구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번 주 넘어가면서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이후에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미리 실적을 가지고 선반영하는 종목들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쯤에 와가지고는 이제 미리 그때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선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판단은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그렇게 많이 좋지 못했고 상당히 좋지 못했고 좀 겁이 많이 나는 장세였잖아요. 뭐 오늘 투매도 나왔었고 오늘 장 초반에 신용 반대 매매도 일부 중소형주에서 보였는데 아마 내일도 신용 반대 매매가 아침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 오늘 약간의 반등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없고요. 약간의 이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은 약간의 반등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 반등 가능성이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이게
각 개인들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각 개인마다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에다가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 놨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비중을 많이 줄이는 건 후회를 할 수 있고요. 약간의 비중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지금 또 얘가 더 밀린다라 그러면은 추가적인 대응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음 요 정도에서 마감이 되면서 반등이 조금 나오는, 이렇게 해서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이 현금화 정도를 가지고, 그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좀 이용을 해보는, 그게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일단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